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올해 1월 서울 주택가격 상승폭이 다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겨냥한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자 일부 지역의 가격을 낮춘 매물이 증가하며 향후 시장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강남 중심으로 굳어온 도시 구조를 재편하기 위해 강북권 교통망과 산업 거점 구축에 16조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와 철도를 지하로 옮기고 일자리도 늘려 강북 지도를 바꾸겠다는 구상입니다. 지난해 서울 집합건물 생애 최초 매수 6만 1,161건 중 49.84%가 30대의 매수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0년 관련 통계가 공개된 이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다가오는 5월 이 다주택자들이 누렸던 그동안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가 종료가 되죠. 그걸 좀 앞두고 서울 아파트 매물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전세 시장 분위기는 많이 무겁다고 하는데요. 이제 3월이면 진짜 본격적으로 봄 이사철이 다가오는데 전세 물건을 구하기가 없어서 전세 품귀 현상이 시장에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올봄 전세 시장 과연 어느 방향으로 흐르게 될지 세입자분들의 고민은 더 깊어지실 텐데요. 내 집 마련 고민하고 계시거나 또 부동산과 관련된 다른 고민도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할게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이번 주는 어제와 오늘 이틀 열심히 일하면 또 휴일이 오네요. 기분 좋은 금요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가벼워지실 수 있도록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어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목 소장 함께 하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도시계획기술사 양승목 소장입니다. 네, 설명대월 잘 보내셨는가요? 저도 잘 보내고 왔습니다. 이제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전에 쉬었던 기분들은 이제 좀 버리고 이제 다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 거듭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다른 거 없죠. 여러분들한테 좋은 투자처 잘 소개해드리고 또 부동산 고민 상담 다 해결해드리는 게 제가 할 의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요즘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서울에 세계 최초로 취득하신 분의 절반이 30대라고 하셨습니다. 이 젊은 층들의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유추할 수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바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다들 예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취득을 하더라도 좀 더 향후에 많이 오를 수 있는 집을 취득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데 대한 해답을 이 방송을 보시면서 찾길 바라겠고요. 젊은 분들 힘내십시오. 주택 취득 못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조금만 눈을 낮추고 향후에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언제든지 취득할 수 있다. 얼마든지 취득할 수 있다. 어느 지역, 서울 상관없습니다. 서울에는 어느 지역이라도 괜찮은 지역, 재개발로 거듭나서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지역이라면 지금 투자해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면서 해답을 찾으시기 바라겠고요. 그 외에 또 부동산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또 문자도 환영합니다.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께서 젊은 분들 힘내십시오라는 말씀 주셨는데 정말 예전에는 한 40대, 50대쯤 돼야 내 집 마련 고민하고 부동산 고민을 했다면 이제는 정말 그 내 집 마련이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 20대 분들도 결혼하기 전에서부터 내 집 마련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고민들 혼자 공부하다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 놓칠 수 있는 부분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세요. 언제든 여러분 조금씩 더
더 부자 되실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그동안 저희 방송 통해서 많은 문자 사연들을 좀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전화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문자를 놓친 게 좀 많이 있어서 오늘은 다양한 문자 사연들 살펴보는 시간 좀 마련했습니다. 뒷번호 4642번 쓰시는 시청자분 문자 먼저 살펴볼게요. 올해 결혼 예정인 30세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 직장은 DMC 인근이고 며느리는 여의도인데 대출을 받아서 4억 원대로 내 집 마련하기 좋은 곳은 어디일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대출까지 아마 포함해서 여유자금이 한 4억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럼 아파트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신자님 반갑습니다. 설 연휴 명절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이 고민 참 많은 대다수의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신 고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30대 우리 아드님이 이제 장가를 가셔야 되는데 내 집을 마련을 하셔야 되겠죠. 이제 신혼부부가 되시겠네요. 그러면 어떻게든 좀 더 나은 집에서 내 집을 마련해가지고 살기를 원하실 텐데 자금은 한정돼 있다 그죠? 지금 보시다시피 말씀하셨듯이 이제 대출을 포함해서 한 4억대 집을 찾고 다라고 하셨는데 부모 마음은 똑같죠. 내 아들, 내 자식들이, 내 딸 자식들이 다 좋은 집에서 이렇게 좀 편안하게 시작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항상 현실은 좀 가혹합니다. 내가 보태줄 수 있는 자금 많으면 좋겠지만 보태주지 못하는 그런 부모 심정 오죽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지금은 미약할지라도 향후에 창대해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제가 꼽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그 아드님께서 직장이 이제 막 DMC라고 하셨고요. DMC 쪽에 우리 아드님의 직장이 있고 또 우리 며느리 되실 분이 여의도 쪽에 직장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요 일단은 어느 지역에 내가 잘 취득을 하신다 하더라도 내 집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주변 지역이 다 괜찮은 지역입니다.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 지역이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아파트를 취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인근에 뭐 우리 당산이나 아니면 뭐 목동이라든지 또 마포라든지 또 뭐 공덕이라든지 이런 쪽에 아파트들 취득해서 내가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현재 아파트 시세도 그걸 반영해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시작은 미약하게나마 재개발 될 수 있는 빌라, 조그만 빌라에서 시작을 하십시오. 다들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도 다 똑같이 그렇게 사셨는데 그죠? 다만 이제 어떤 지역에 내가 잘 위치를 최초에 선점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향후에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그 차이가 많이 벌어지더란 말이죠. 그러면 최소한 좋은 지역에 먼저 주거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집이 편안해야 됩니다. 일단 내가 전세 월세 살고 있으면 참 힘들단 말이에요. 2년마다 한 번씩 옮겨 타야 되고 요즘에 뭐 계약갱신 청구권 아니면 뭐 임대사업자 물건이 들어가면 오래 살 수 있을 것도 같지만 그래도 이제 또 임대사업자들도 이제 만기가 다 다가오거든요. 예전에 뭐 2017년, 18년 이때 다 넣어놓으셨기 때문에 8년이 지나면 이제 다 만기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이제 임대사업자 매물이 끝나고 나면 또 거기 뭐 매매한다 그러지. 그럼 새로운 매수인이 또 집주인이 되면 또 언제 또 판다 그러지. 이 주거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는 그냥 과감하게 하나 매수를 하십시오. 신축 아니면 뭐 구축 상관없이 내가 거주해서 살만한 집을 거주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로 이제 향후에 지났을 때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빌라, 자산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빌라를 이제 찾으셔야 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코멘트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들, 그러니까 재개발이 이제 이미 진행이 되었던 곳들, 이런 곳들은 이미 가격이 많이 비싸요. 뭐 대출을 보태가지고 한 4억대로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겠다라고 하면 요 인근에서 갈 수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어떤 지역을 보시는 게 좋을까? 저는 한 2군데 정도를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군데 정도 생각한다면 우리 첫 번째는 여기 합정동 있죠. 합정역이 있습니다. 합정역. 그러면 이제 DMC 가기 좋고요. 그죠? 그리고 여의도로 접근이 굉장히 용이한 지역입니다. 뭐 해봤자 20-30분이면 다 그냥 가능하거든요. 출퇴근이. 자, 그렇게 따지고 봤을 때 여기 합정동에 보면 망원동과 합정동이 있는데요. 망원 1동, 망원 2동, 합정동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합정동에서 여기 망원 한강공원 있죠.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요 지역을 조금 유의하시라, 주의해서 보시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망원 1동에는 이미 모아타운이라든지 신속통합이라든지 재개발 구역이 진행이 돼 있거든요. 그 외의 지역들은 지금 들어가시기에는 조금 불안합니다. 상가들도 많고 반대하시는 주민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망원 2동은 아무래도 여기는 나홀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을 해 있기 때문에 재개발에 조금 빨리 다가가기는 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합정역 인근으로 해서 제가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합정역 인근에 여기 보시면 우리 합정역 8번 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르지오 아파트가 있죠. 자, 요 인근에 아파트 인근으로 해서 요 지역은 조금
상가가 많습니다. 그죠?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상가가 많으니까 요 상가는 조금 벗어나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십시오.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여기 양화공원 인근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제 재개발에 우리 재개발 있죠? 재개발. 요 재개발의 노후도가 이제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보다 조금 더 노후가 많이 되는 지역이 여기 한강변 인근이거든요. 요 인근은 이미 신속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신속 통합으로 지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최소한 아주 오래된 집들 있죠. 뭐 한 30년 된 주택들, 그 방 2개, 뭐 방 3개 이렇게 작은 방들 있는 그런 빌라들도 보통 한 7억 5천, 뭐 8억 정도 이렇게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개발 구역으로 아파트로 바뀐다고 해서 그만큼 프리미엄이 붙어버렸단 말이에요. 하지만 요 위에 있는 지역은 아직까지 프리미엄이 거의 붙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방이 뭐 한 2개에서 3개 정도 되죠. 그런 빌라들 신축은 좀 비싸요. 신축은 뭐 5억 이상씩 이렇게 넘어가는데 요 오래된 빌라들 있잖아요. 그 리모델링 해놔놓고 괜찮은 집들 많이 있거든요. 그 빌라가 한 4억이면 충분히 우리가 신혼부부가 거주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4억으로 마련했는데 여기가 재개발 안 되면 나중에 많이 안 올 거잖아요. 어쨌든 여기는 입지가 좋기 때문에 한강으로 가기도 좋죠. 또 합정역 얼마나 좋습니까? 2호선, 6호선이 지나가고 더블 역세권이기 때문에 여기 젊은 층의 유동 인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상권도 잘 발달이 돼 있고 주변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빌라의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조금씩 상승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앞에 이제 뭐 신속 통합으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돼버렸다 하니까 가격이 많이 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노후도가 거의 다 찼어요. 다 찼기 때문에 60% 이상이 되면 이제 재개발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여기가 60% 이상, 호수 밀도는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빽빽하게 지금 들어차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재개발이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합정동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합정동에 한번 거주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가장 좋은 방법으로 1순위 합정동 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2순위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목동이죠. 목동, 목이동이라고 합니다. 이 목이동 주변에 여기 9호선이 있습니다. 9호선이 있기 때문에 뭐 예의도로 출퇴근 굉장히 좋고요. 이쪽으로 또 DMC로도 가기 아주 대중교통 아니면 뭐 자가용 승용차 이용해서 가시기 편한 지역입니다. 여기 목이동 주변이 여기가 이제 모아타운으로 해서 모아타운 여기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뭐 동에서 걷고 있다 뭐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곳입니다. 가격이 조금 상승했습니다. 상승했지만 아직까지도 4억대로 해서 내가 실거주할 수 있는 투룸 빌라 정도는 마련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목이동의 염창역 바로 아래쪽에 이 지역으로 해서 조금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알아보실 때는 현장에 부동산을 잘 들리셔야 됩니다. 부동산 잘 들리셔가지고 실제로 여기 진행하고 있는 곳들 있잖아요. 진행하고 있는 곳들은 어느 정도 구역계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 구역계를 확인하시고 그 구역계 안에 있는 매물을 꼭 보셔야 된다. 거기서 내가 어차피 실거주 않을 거니까 집을 꼼꼼하게 세심하게 잘 보셔야 되잖아요. 그런 새 집을 잘 보셔가지고 취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조금 궁금하실 거예요. 내가 이 부동산에 추천했는데 진짜 이게 구역계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한 번 더 전화 주세요. 그러면 전화 주셔가지고 그 구역계 확인하시고 또 여기는 재개발되는 곳이다라는 걸 확인하시고 취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우리가 직장에 출퇴근하기 좋고 우리 30대 아드님이 결혼했을 때 내 집 마련할 때 4억대로 할 수 있는 곳 두 군데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합정동 인근으로 한번 가셔가지고 8번 출구예요. 8번 출구 쪽으로 알아보시고 두 번째는 목동에 목이동 염창역 주변에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아보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향후 한 10년이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 저 믿으시고 한번 집을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직은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재개발이 가능한 빌라를 좀 갖게 좀 몸테크라고 하죠. 들어가 살면서 한 10년 정도 후를 바라보자라는 조언 드리면서 두 지역 일러드렸습니다. 합정역 근처 합정동 그리고 목이동 자녀분께 잘 전달해 주시고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세워보고 싶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무료 상담 전화도 늘 열어두고 있습니다. 걸려온 전화도 바로 받아서 또 우리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네, 어떤 감사합니다. 부동산 고민 함께 해결해 볼까요? 네, 저는 반포 1동구 726-3 네, 그 다세대 투룸을 가지고 있는데 네. 거기가 재건축이 가능한 지역인지 아니면 그거를 매도를 해야 되는데 매도 시점이 한 10년 됐어요, 그게. 보유하신지. 예, 네. 신축을 샀었거든요, 신축이. 네. 사가지고. 지금 거주는 안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이 돼서 네.
그 세주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재개발이 가능하면 조금 더 가져가고 그렇지 않다면 언제 좀 매도하는 게 좋은지 궁금하신 거죠? 네네, 고맙습니다. 반포 1동에 726-3번지 투룸 다세대 주택 말씀 주셨어요. 한번 네네.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장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포일동에 이제 726-3번지 제가 지분을 찍었습니다. 네. 지금 뭐 제가 안 좋다고 하면 바로 매도하실 거죠? 아, 그렇죠. 저한테 매도하세요. 싸게. 안 좋다 그러면 비싼 가격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예. 여기 지금 혹시 시세는 알고 계십니까? 시세 그런 건 몰라요. 제가 뭐 여태까지 관심을 안 가졌는데 아, 네네네. 그 사실은 그 사는 집은 없고 네. 그걸 사가지고 이제 한 두세째 사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아, 네. 이번 정책에 또 뭐 다주택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해서 예. 그래서 전화를 좀 드렸습니다. 자문 좀 구하려고.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택을 지금 거주주택이 없다고 하셨나요? 예, 전세에 살고 있고 아, 전세로 살고 계시고 예, 다세주택이 4채가 있어요. 그런 게 아, 네 채가 있으시고 그러면 반포일동에 네 채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죠. 아, 흩어져 있어요. 그러면 다른 주택들 반포일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채는 뭐 재개발 구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됐습니다. 저는 그 저 구매할 적에 예. 그 전철역 그 위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역삼동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그 양평동 예. 당산역 있는 쪽에 예. 예, 하고 해서 거기하고 해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역삼동, 양평동. 예. 양평동 몇 가예요? 양평동 그 당산역에서 한 200m 정도. 아, 그럼 사가 쪽이겠네요. 저 위쪽이요. 영등포 세무서 건너편. 네네네네. 그쪽에 있고. 자, 네네. 그다음에 이제 반포동 있고. 네네. 그리고 또 어디가 있어요? 역삼동 그 거기가 저 681에 19인가? 그럼 역삼동에 두 채가 있는 거예요? 거기 저 투룸이요. 원룸 하나, 투룸 하나. 아, 그리고 원룸 하나, 투룸 하나 이렇게 네. 두 채가 네. 있는 거 총 네 채를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네. 내 집 마련은 안 하시고 이렇게 빌라들만 이렇게 투자를 해놓으셨어요? 예,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셨어요? 아, 네, 일단은 자 만약에 저라면요. 네. 지금 반포동을 왜 고민을 하세요? 거기 뭐 저 보면은 저 신축들이 막 들어서 그러는지 예. 그 뭐 재건축이 될리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 신축이 들어서서. 예. 그러면 역삼동이나 양평동은 신축이 안 들어서요? 거기는 바로 도로 옆이기 때문에 상가들이 있어서 네. 그 월세는 잘 받고 하는데 네. 이 재건축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초보자지만. 아, 그래요. 자, 네네. 그러면 일단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반포동은 뭐 옆에 상가가 많나요? 아, 네. 저희 집은 안 그래요. 지금 여기는 거기 상가가 없죠. 예, 예. 여기 상가가 이렇게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네네. 지금 화면 보고 계시죠? 아니요, 지금 밖에 있어서 제가 아, 화면 밖에 있어요. 예, 네. 여기 상가가 많이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이 가지고 계신 지역은 상가가 없습니다, 일단. 네네네. 자, 그다음에 역삼동이나 양평동은 지금 주변에 바로 상가라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안 되겠다는 거는 우리 시청자분도 이제 뭐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월세만 따박따박 나오는 거예요. 네네. 자, 근데 진짜 돈이 되는 거는요. 네. 우리 반포동처럼 상가가 없는 지역이 돈이 됩니다. 네. 여기가 제가 감히 예상하건데 네네. 우리 역삼동이나 양평동 다 합쳐가지고 나중에 돈 버는 것보다요 네네. 반포동 한 거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많이 벌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지금 신축이 주변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네네. 신축이 뜨문뜨문 들고 있을 겁니다. 네네. 자, 근데 우리 예전에 한 2년 전에 여기 뭐 모아타운이라든지 한 2022년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모아타운이라든지 뭐 신속통합이라든지 뭐 재개발한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그 우리 재개발의 노후도 있잖아요. 네네. 이 재개발 노후도 요건이 67%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서초구청에서 생각하기를 이게 재개발 요건이 67%가 안 되기 때문에 너네 안 돼라고 말씀했었거든요. 서초구청에서. 네네. 근데 이게 법적으로 이제 67에서 60으로 떨어졌어요. 네. 60%로 떨어지는 순간 여기는 이제 재개발 구역이 돼버리는 겁니다. 가능한 그래요? 구역으로. 네. 자, 여기서 이제 신축이 하나씩 들어오잖아요. 근데 네네. 반포동이요, 땅값이 생각보다 많이 비싸요. 네. 어떻게 보면 반포에 이제 주택을 하나 사가지고 멸실을 하고 신축을 해가지고 분양을 했을 때 건축업자한테 많이 남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비싸게 받아야 되니까. 또 비싸게 살 사람은 또 적잖아요, 그죠? 빌라인데. 어쩐지 집이 요즘 뜸하더라고 안 짓는 것 같아요. 거기. 네네, 그거 안 지어요, 거의.
짓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신축이 더 이상 없고 또 신축이 들어오면 동네 주민들은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거 재개발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그 여기 계시는 주민들 중에서 야 이거 빨리 더 신축 지어져 가지고 노후도 무너져서 우리 재개발 못하기 전에 빨리 진행하자라는 막 그런 의견이 막 생기거든요. 네. 그러면 생각보다 더 빨리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이 일반적인 민간 재개발 노후도뿐만이 아니고 다른 재개발들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민간 복합이라든지 아니면 모아타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건 또 노후도 여건이 더 완화가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재개발 진행 가능한 구역이고 재개발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왜 그러느냐? 이제 주민들도 생각하실 거예요. 반포동에 만약에 내가 반포 일동에 여기 지역을 하나 가지고 있다. 여기가 만약에 재개발이 된다면 주민들이 이제 그런 공동적인 의견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컨센서스라 그러죠. 어떻게 생기느냐? 옆에 보니까 반포동에 반포 일동에 뭐 반포자이 지금 얼마지? 보니까 뭐 한 50억 정도 한단 말이에요. 30평대가. 네. 자, 그리고 위에 있는 메이플자이 얼마지? 그러니까 뭐 한 55억에서 60억 막 이러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럼 나는 여기 빌라야. 내가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얼마에 매수를 하셨어요? 저요? 네. 그거 저 한 2억 6,500이요. 자, 2억 6,500에 분양을 받으셨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이거 한 8억 합니다. 지금 현재 시세가. 8억이 간다고요? 네네, 투룸이죠? 네네. 네, 투룸이래요. 투룸이면 7억 5천. 제가 얼마 전에도 여기 거래했거든요. 7억 5천에서 8억 정도 해요. 네. 네, 이 정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5억 이상 벌었습니다. 그죠? 네네. 네, 근데 시청자님이 아예 지금 모르시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세도. 네. 자, 이 정도 금액을 하는데 여기 만약에 내가 이 재개발을 진행해가지고 재개발하면 우리 돈 넣어야 되잖아요. 건축비 네네. 내야 되잖아요. 사업비. 네, 그렇죠. 그 분담금이라 그러잖아요. 분담금 한 10억 들어갈 거예요. 최소한. 네. 지금 한다고 하면 내 지분 주고 거기다가 이제 아파트 하나 짓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새로 짓는 거니까 건축비 요즘 많이 올랐지, 땅값 올랐지 이러니까 이 분양가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분담금이 한 1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네. 그러면 내가 지금 투자했는 자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3억에서 10억 해가지고 13억 들였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게 아파트로 바뀌니까 얼마짜리다? 50억 이상 가죠. 당연히 60억 가겠지. 안 그렇겠어요? 바로 옆인데 여기 또 반포 여기 어딥니까?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 들어가잖아요. 그럼 네. 여기하고 입지가 똑같아지잖아요. 그러면 60억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러면 분담금 10억만 태워가지고 13억 들였는데 60억 한다. 얼마입니까? 차익이 47억이에요. 그죠? 네. 네, 이게 나중에 피로 붙는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는 단계예요. 아직까지 여기는 올라갈 룸이 엄청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여기는 매매하실 고민을 아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가 그러면 저 공인중개사에서 전화 오면 팔지 말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장님? 아니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하고는 잘 네. 통화가 돼서. 팔지 마세요. 네네. 이거 팔면요, 나중에 다른 걸로 쪽박 찰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하나는 꼭 붙들고 계셔야 돼요. 내가 거주하는 집이 내 집이 아파트가 아니더라도요, 요거 네. 반포 일동에 하나 갖고 있으면요, 그거 부럽지 않아요. 그거 저리 가라요. 네. 아시겠죠? 네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은 이거 기후라 그러죠. 이거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막 걱정하고 계시는 거거든. 네. 반포동 요런 입지는요, 서울 땅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네네. 네, 요거 꼭 보유하시기 바라겠고, 만약에 정리를 한다고 하면요, 네. 뭐 양평동이라든지 역삼동을 먼저 정리하세요. 네네. 네, 재개발 안 되는 곳들은 빌라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으니까 여기 재개발되는 제가 딱 찍어드렸잖아. 반포 일동은 무조건 오른다. 무조건 보유하시라.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전화 정말 잘 주셨습니다. 여러 채 중에 고민하셨던 그 반포 1동의 다세대 주택은 다른 건 다 팔더라도 꼭 가져가야 한다 조언 드렸으니까 우선 지금 시세로도 가격이 많이 올랐네요. 축하드리고 계속 보유 잘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문자 사연 살펴볼게요. 뒷번호 3864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송파구 방이동 일대에 모아타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들 명의로 2억대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향후 아들이 실거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제 소문이 조금씩 도는 지역, 초기 재개발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신녀님. 자, 방이동 일대를 이제 고민하고 계시는데, 제가 방이동은 예전에도 한번 방송에서 상담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면 우리 지금 여기 뭐 방이동, 잠실동, 뭐 송파동 이렇게 삼전동 해가지고 지금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 노후 저층 주거지죠. 향후 이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 잠실 일대에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이 보면 여기가 이제 잠실 본동이고요. 그리고 이제 삼전동, 석천동, 송파, 그리고 이제 방이동이 있죠. 자, 여기서 일단은 지금 현재 노후도가 재개발 우리 정통적인 재개발이죠. 민간 재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노후도를 가지고 있는 곳들은 여기서 아직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 재개발 노후도를 가지려고 하면 최소한 한 5년에서 7년 정도는 있어야지 여기가 다 찬다. 이제 신축이 안 지어질 경우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노후도가 가장 높은 지역들이 어디냐면 잠실본동이랑 삼전동 요 일대가 노후도가 가장 높아요. 그만큼 이제 주택이 지어진 지 이제 기간이 많이 좀 지났다는 얘기죠. 이제 여기가 다 단독주택이었는데 허물고 이제 다세대 주택으로 다 지었던 거예요.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나 이렇게 다 지어가지고 이제 노후도가 좀 어느 정도 익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순위는 잠실 본동이 아무래도 1순위가 될 거고요. 그리고 삼전동이 2순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석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제 고분이 있죠. 여기 주변이 조금 문화재가 있어가지고 주변의 개발 여건이 조금 그렇게 싹 빼어나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우리 송파나 아니면 우리 또 방이나 이런 쪽은 이제 또 상권이 더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상권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또 상권이 발달되지 않은 지역 주변에 이제 오른쪽에 들어가면 방시장도 있네요. 자, 이 지역들이 조금 보면 노후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모아타운 한다고 하는 지역들 있잖아요. 거기에 만약에 신축이 들어가면 모아타운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바뀌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거기가 아마 방이동이 해당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아드님께서 이제 그냥 실거주를 목적으로 내가 뭐 주변에 아드님이 있으면 좋다 아니면 실거주를 해가지고 그냥 사는 거에 중점을 주겠다라고 하시면 방이동, 뭐 송파동 어느 지역에는 할 것 없이 일단은 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지금 어차피 투자로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2억 정도 투자 자금으로 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저라면 차라리 송파 방이 이쪽에서 석촌 이쪽에서 잠실이나 삼전동 쪽이나 이쪽으로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가보시면 참 그래요. 이게 한 몇 달 전만 하더라도 2억대 투자, 뭐 1억대 투자 이런 물건들이 있었는데 이미 이 방송을 이제 너무 늦게 접하신 것 같아요. 이미 다 차지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한번 고민을 보는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던 뭐 2억대, 뭐 4억대로 갈 수 있는 지역들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이제 실거주로 그러면 2억대 투자로도 충분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합정동이나 아니면 뭐 염창동이나 내가 조금 그 지역이 이제 뭐 직장하고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실거주가 아니고 투자를 먼저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차피 어느 지역이나 투자성이 더 높은 지역으로 가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방이동보다는 만약에 합정동이 더 좋다, 더 많이 오를 것 같다라고 하면 합정동 쪽으로 가시면 되고 아니면 건너편 뭐 구이동이나 이런 쪽으로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아직까지는 좀 재개발에 대한 노후도가 그렇게 많이 익지를 않았으니까 요즘 또 그런 데들도 많거든요. 이제 우리 동네 집값을 띄우기 위해서 노후도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 한다고 막 동의서 연번도 받지 않은 그런 동의서를 막 받아서 진행하는 곳들도 간혹가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고 제가 아직까지 뭐 지번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그 지번을 가지고 상담을 주신다든지 아니면 또 세미나에 오시면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럴 때 물어보시면 제가 어떤 정도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가이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조금 더 지역을 넓게 좀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번 세미나에 참석하시거나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역적으로 송파 쪽으로 조금 더 눈을 돌려보자라는 말씀 드렸는데 다시 처음부터 좀 계획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드님과 함께 무료 세미나에도 또 방문해 보시고 조금 더 궁금한 내용 전화 상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자 사연도 살펴볼게요. 뒷번호 2711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주도 성산읍의 제2공항 일대에 300평 대지를 10년째 보유 중인데 최근 3억에 매수할 사람이 있다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걸 지금 매도하는 게 나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신현님 반갑습니다. 가슴이 좀 아프네요. 자, 일단은 제주도라고 그러셨습니다. 제주도. 이게 한 10년 전에 제주도 2015년, 16년 이럴 때 되게 뜨거웠어요. 일단 제주도에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았고 또 워낙 이제 서울의 아파트 값들 이런 게 많이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또 이 땅이 있으면 좋다. 땅이 있으면 좋다라고 해가지고 제주도가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성산읍 쪽에 보면 여기죠. 우리 그 공항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신공항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성산읍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많이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 제주도 그냥 나중에 이제 삶에 이제 여유가 생기면 여기 가서 살아야지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내가 내 땅을 하나 마련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많이 사셨어요. 그래서 여기가 가격이
2015년, 16년 요때 17년까지 가격이 많이 올랐단 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죠?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그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추격 매수라 그러죠. 항상 이 사람들은 오르기 전에 이렇게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오르면 그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오르고 나면 꼭대기 오르면 이제 그때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너도 나도 이제 다 어디 투자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막 군중 심리에 이렇게 가거든요. 그 레빗이라 그러죠. 일단은 3억에 지금 300평 요거를 이제 3억에 매수할 사람이 생겼다. 근데 이제 막상 또 매수할 사람이 생기니까 야 이거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좀 더 갖고 있으면 또 오를 때 내가 또 팔고 나면 오르더라 이래가지고 또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이 어떤 상황인지 제가 좀 더 알면 좋은데 일단 표면상으로 이렇게 주신 사연만으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300평 3억이면 이제 한 평당 100만 원이네요. 100만 원. 자, 그냥 10년 동안 그냥 내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안 됐지만 수업료 냈다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거를 매도하세요. 매수자 생겼을 때 매도하시고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만약에 서울에 빌라를 샀었다라고 하면 3억이면요. 얼마나 많은 빌라를 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빌라들 중에 잘 해가지고 그 뭐 한 10채만 이렇게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돈을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죠? 양도세 중과 뭐 있으면 어때요? 일단은 지금 중과 유예 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일반 세율로 냈다고 하더라도 뭐 다만 못해서 한 4억씩만 올라줘도 10채면 얼마입니까? 40억이잖아요. 그중에 뭐 냈다고 하더라도 양도세 내더라도 반은 갖고 올 텐데 20억은 벌 텐데 여기 지금 묻어놓으니까 지금 거의 버리는 게 없잖아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일단 사람들 뭐 인구수가 줄어들고 어쩌고 저쩌고 뭐 간에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저라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3억으로 매도를 하시고요. 그 3억을 가지고 이걸 은행에 묻어두는 게 아니고 어딘가를 투자를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어디에 하느냐. 다시 또 제주도 땅을 사느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믿으시고 서울의 부동산을 믿으시고 서울에 한 평이라도 사놓으십시오. 서울에 지금 만약에 3억으로 산다 그러면요. 괜찮은 지역에 거의 뭐 한 2평 정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차라리 그렇게라도 해놓으시라. 3억으로 제주도를 그냥 매도를 하시고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만약에 또 그게 오르더라도 내가 투자를 서울에 잘 해놓으면 그보다 더 오르니까 기회비용 안 날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매도하시고 서울에 여기 서울 지역 있죠? 서울 지역에 3억으로 내가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 아파트는 불가능하지만 투자는 빌라는 가능해요. 자, 이제 부동산의 땅에서 이제 주택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공부해야 될 게 좀 많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 3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재개발 빌라는 재개발이에요. 재개발은 너무 모르고 투자하시면 우리 제주도잖아요. 그죠? 땅만 보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이제 좀 바뀌는 거예요. 종목이 바뀌잖아요. 종목이 바뀌면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재개발은 잘못하면 서울 올라가지고 물건 찾다 보면 내 코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시라는 의미에서 공부 좀 하시고 재개발 빌라 투자로 해서 매도하시고 빌라 투자를 해서 돈을 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거를 정확하게 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도 도시계획 기술사 아닙니까? 기술사가 얘기하는 재개발 강의를 좀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셔가지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세미나 참석하시고 내가 제2의 투자를 어떻게 해서 다시 또 성공을 할지 더 돈을 벌 수 있을지 이걸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조금 속상한 마음이시겠지만 그래도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지금이라도 좀 매도를 한 후에 다시 투자 계획을 세워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 저희 방송 말미에 또 무료 세미나 안내도 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7731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 문제로 아파트를 처분하고 10억이 남았습니다. 이 10억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좀 해주세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아무래도 세금 부담이 조금 크셨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장님? 네, 좀 이런 사연을 들으면 참 가슴이 메입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종부세 걱정 때문에 이제 또 양도세 중과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가지고 아파트를 매도를 하셨다고 해요. 아파트를 뭐 지금 거주하는 주택이 있으실 거고 또 아파트 한 채나 두 채 정도 보유하셨다면 예전에 한번 종부세를 내셨을 거예요. 그죠? 그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 또 종부세 올린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버거울 거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매도를 하셨습니다. 일단 어쨌든 뭐 매도를 하셨으니까 제가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여름만 되시면 보유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왜냐하면 이제 시장에 양도세 중과가 또 다시 시작이 되면 보유세를 올리건 말건 양도세 중과가 되면 매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매물이 사라집니다. 매물이 사라지면 수요는 그대로인데 그죠? 매물이 사라지면 공급이 없어지는 거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세금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이게 조세 증가라고 있죠. 어쩔 수 없이
내가 전세입자한테 전세금을 올리든지 또 요즘 전세금 올리는 게 또 막혀 있잖아요, 그죠? 올린다든지 아니면 또 월세로 전환을 시킨다든지 해서 그 세금을 메꾸게 오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전세가가 올라가게 되고 또 월세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든 부동산 정책을 굉장히 꼼꼼하고 좀 많은 생각을 해가지고 예측을 해서 이렇게 정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막 오르다 보니까 어떻게든 일단 수요만 붙잡아 놓자라는 의미에서 막 이렇게 정책이 이제 막 남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정책 입안자들께서 좀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시고 좀 똑똑하신 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참 그런 게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종부세나 양도세 때문에 이제 매도를 하셨단 말입니다. 10억으로 매도를 하셨으면 이게 우리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트라우마냐면 아무래도 그 종부세라는 부담은 우리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을 때 이게 종부세 부담이 큰 거예요. 아파트 참 좋은데 이게 아파요. 그죠? 나중에 지나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해보셨기 때문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이 아프다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이제 빌라로 가십시오. 빌라. 재개발 빌라 가시면 빌라는요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종부세 걱정 크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아파트는 이게 뭐 공주가가 굉장히 높잖아요. 높습니다. 하지만 빌라는 공시가가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이제 제가 요 투자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빌라가 신축 빌라 있죠. 신축 빌라를 하시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은 지금 양도세 중과 종부세 이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잖아요. 일단 공시가가 낮기 때문에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적다라는 거고, 근데 이게 또 공시가가 아무리 낮더라도 여러 개가 합쳐져 버리면 그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다가 주택수가 많아지게 되면 중과가 붙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 한 3주택만 되더라도 종부세율이 확 올라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신축 빌라를 취득을 하신다. 특히 신축인데 기간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되는 거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6억이 안 돼야 돼요. 가격이 6억까지만 여기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리고 면적이 60제곱 이하입니다. 요거를 최초 분양을 받을 경우에 요때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중요한 겁니다. 취득세 주택수 제외됩니다. 두 번째 양도세 있죠. 양도세 이 집뿐만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집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집들도 양도세 중과에서 이것도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무서웠던 종부세 있죠. 종부세 주택수 제외가 됩니다. 뭔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10억이 넘어가게 초과됐기 때문에 그게 종부세가 붙잖아요. 근데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 3주택 이상만 되더라도 여기에 중과세율이 붙어버리거든요. 근데 종부세 주택수를 제외시키기 때문에 중과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신축들로 뭐 세 채를 사든 네 채를 사든 나는 그냥 한 명의 중과가 안 되는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양도세율을 매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해당되잖아요. 그죠? 다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재개발 빌라를 투자를 하십시오. 10억을 가지고 재개발 빌라를 최소한 3채에서 4채 정도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신축이 되는 빌라를 투자를 하셔야지 세금의 혜택을 다 받으실 수 있거든요. 이거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2027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되는 한해서입니다. 그러면 내년까지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내년에 지어질 집들은 이제 지금 다 이제 짓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죠? 계약을 하고 또 집을 짓고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이 10억을 가지고 재개발 빌라를 투자를 하시는데 특히 신축 빌라를 투자를 하셔서 이런 세금 혜택을 다 받으시는 투자를 하시면 분명히 성공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종부세 때문에 또 양도세 중과 때문에 매매를 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지지난 정권 때 매매하시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셨던 분들, 그 은행에 넣어놓거나 아니면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은 다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차익을 가지고 다른 또 재투자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재개발 빌라에다가 이렇게 자녀 명의로 또 내 명의로 해가지고 여러 채 투자하시는 분들은 걱정 안 하세요. 지금 보면 굉장히 돈을 차라리 아파트 갖고 있을 때보다 더 많이 올랐거든요. 돈을 더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10억으로 어디를 투자해야 한다라고 하면 뭐 딴 거 있습니까? 지금 서울에 재개발 예정지들, 재개발 될 수 있는 지역들, 많이 오를 수 있는 지역들도 한 4억이면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반포나 아니면 자양동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4억, 5억이면 투자할 수가 있어요. 거기 하나 해놓고
또 예를 들면 뭐 구이동이나 아니면 고덕동 이런 데 한 3억대로 투자를 해놓고 또 한 1억 남잖아요. 1억 2억 남잖아요. 그러면 합정동이나 아니면 독산동이나 대림동 이런 데 하나 더 투자해가지고 한 3채만 투자해놔도 여기 다 만약에 재개발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그죠? 아파트 하나 파셔가지고 나중에 가슴 아픈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투자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투자하는 건 알겠는데 어느 지역에 금액을 맞춰가지고 들어갈까?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고민은 제가 세미나 준비하고 있으니까 세미나에 오셔서 그런 지역이 어딜까를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세금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그 방안, 그 방법들에 대해서 일러드렸으니까요. 잘 고민해 보시고 그렇게 투자를 좀 계획해 봐야겠다. 어느 지역이 궁금하다 하신다면 언제든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도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또 양승소자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에도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 말미에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2226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저는 1가구 2주택 상황입니다. 오류동에 재개발 예정인 연립주택을 지금 자녀에게 매도를 하는 게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역시 다주택 상황이라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개발이 될 것 같은 연립주택이라서 그냥 매도하는 것보다 자녀에게 좀 매도를 하는 게 어떨까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시장님, 이 재개발에 이런 문제들은 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판단해야 될 게 좀 많이 있는데요. 일단 오류동이라고 하셨고요. 오류. 자녀분께 이제 매도를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이제 양도세 중과 부분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가 재개발 구역이다. 그러면 여기가 실제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인지 아니면 재개발 구역으로 확정된 곳인지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여기가 재개발 구역이다. 재개발 구역이다라고 하면 이때는 이제 우리 관리처분인가 있잖아요. 관리처분 인가. 지금 여기는 이제 다 규제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은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시청자분이 만약에 이 지역에 이 재개발 구역에 내가 또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라는 거죠. 그 다물권자라고 해요. 그 다물권자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재개발이 이 관리처분이 아니고요. 조합이 설립이 되잖아요. 조합 인가가 나잖아요. 그러면 또 이게 승계가 안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5월 9일이면 다주택 중과 때문에 이제 한 6개월 정도 이제 기간이 있죠. 세입자가 있을 경우에. 그러면 그 안에 이제 잔금을 치르시면 되는데 요거를 좀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거기에 내가 한 채를 더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조합 설립 인가 전에 무조건 넘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이제 뭐 관리처분 인가 전에 넘기시면 되기 때문에 넉넉하게 기간을 잡으시고 넘기셔도 되고, 그 지역이 만약에 관리처분 인가가 곧 날 거야라고 하면 또 그 전에 또 넘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기다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오리동 일대 제가 여기 보면 재개발 구역들이 많아요. 개봉동이나 개봉역이나 오리역 이쪽 일대에 여기 이제 뭐 재개발 구역들이 막 있잖아요, 그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사업은 여기가 많이 좀 진행이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진행이 됐는데 이게 이제 투자성으로 봤을 때 많이 오르지를 않는다. 이제 그게 문제거든요. 이 오리동이나 개봉역 일대 여기 이제 광명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예전부터 조금 열악한 지역입니다. 열악한 지역이고 아파트가 신축 단지가 들어서더라도 뉴타운처럼 이렇게 광역적으로 크게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조그맣게 이제 소규모로 다 개발이 되다 보니까 향후에 이제 아파트가 신축으로 거듭났을 때 가격이 높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좀 적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드님한테 넘기신다고 하면 저는 조금 반대 의견을 드리고 싶고, 차라리 이걸 다른 이제 또 어차피 새 아파트에 살시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한테 한번 넘기시고 매매를 하시고, 차라리 그 자금을 가지고 우리 아드님 명의로 서울 쪽에 좀 더 안쪽으로 좋게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시점 말로 좀 많이 오를 수 있는 지역, 그런 쪽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이 아니다라고 하면, 재개발 구역이 현재 아니다라고 하면 언제 매매하시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만 피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제 5월 9일날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매매 계약을 하시고 6개월 동안 여유 기간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강남 4구 같은 경우에는 4개월의 기간밖에 없지만 그 외에 이제 다시 투기 과열지구로 진행된 곳들은 아직까지 6개월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부담 가지지 않고 하셔도 된다. 근데 요거는 이제 너무 세부적인 상황이 많다 보니까 한 번 더 다시 세부적으로 상담을 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제 세미나 오셔가지고 한번 질문해 주시면 제가 그때 이제 간단한 것들은 다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때 한번 물어보시든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지번이 빠져 있어서 조금 아쉽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우선은 그냥 매도를 하고 자녀분 명의로는 서울 안쪽으로 다른 투자를 계획하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 현명한 투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미나 이야기도 계속 드렸는데요.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는 또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또 다양한 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핵심만 좀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개발 투자와 관련해서 고민 많으신 분들 공부도 하고 또 지역 분석도 할 수 있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양승국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은 2월 마지막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12시에 진행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토요일 12시였는데 다음 주는 이제 똑같아집니다. 11시에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재개발 투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쉬운데요. 또 꼼꼼하게 따지다 보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실 때 전문가의 이 도움 없이 투자를 하시다 보면 잘못되면 이제 오류를 발생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체크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을 체크해서 투자를 할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겠고, 또 지금은 이제 지역 분석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액 투자, 특히나 이제 재개발은 소액으로 많이 투자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소액이 계속해서 소액이 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좀 크게 좀 분리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느 지역에 하면 좀 확장을 시킬 수 있을까, 좀 돈을 불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소액이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이 소액도 더 초소액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소액을 가지고 잘 어딘가 투자를 해놓으셔야지 현금에 대한 하락에 대한 현금 가치 하락에 대한 방어도 될 수 있고, 또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투자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액으로 투자 지역, 또 지역 분석 다 말씀드리겠으니까 여러분들 꼭 오셔가지고 기술사가 강의하는 거는 뭔가 좀 다른 게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공부를 하시자 의미에서 꼭 한번 참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투자하지 못하더라도 뭔가를 좀 익혀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다 오십시오. 네, 2월 28일 토요일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입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세미나 안내 자세하게 도움 드릴 거고요. 저희 방송 말미 금요일 이 시간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 서울에서 재개발 투자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그 주의사항 조금씩 전해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소장님? 네, 제가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이제 5년 재당첨에 걸린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게 딴 건 모르겠는데 조정 대상 지역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투기과열지구 딱 걸리면 이 재개발 재건축이 진짜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특히나 이제 5년 재당첨 제한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예전에는 강남 4구, 그러니까 뭐 서초, 송파, 우리 또 강남구 그리고 용산구까지 이 네 군데의 지역만 투기과열이기 때문에 크게 뭐 투자할 때 고민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또 투기과열지구로 다 묶여버리니까 이게 고민이 굉장히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재당첨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좀 드물단 말이에요. 재개발을 한번 해가지고 내가 오늘 재당첨에 걸려봤던 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닌 분들, 이제 처음 재당첨이라는 거에 이제 그런 덫에 이제 걸리게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게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5년 재당첨이라는 건요, 5년 재당첨입니다. 이 5년입니다. 이 5년이 중요하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5년이냐 그거거든요. 자, 5년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일단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구역, 첫 번째 구역이 있어요. 첫 번째 구역에 요게 이제 관리 처분이라고 있습니다. 관리 처분 단계, 처분 계획 인가죠. 요게 딱 인가가 나잖아요. 이 최초입니다. 최초에 딱 인가가 나면 요 인가 받은 자 있죠. 내가 갑입니다. 그죠? 갑이 인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투기과열지구가 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을한테 매도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갑이 5년 재당첨 제한자입니다. 이 갑은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나 그냥 5년에 걸려 있어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 서울에 다른 지역에 이제 여기 이제 사업이 잘 진행돼 가지고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게 처분 인가를 받고 5년 이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분양 신청을 못 해요. 분양 신청 못 해. 그러면 청산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청산 받으면 또 청산 언제 받아요? 이 관리처분 인가 나야지 또 그때 이제 청산이 시작이 되거든요. 굉장히 좀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내가 좋은 거를 갖고 가야 되잖아요. 이거 분양 신청하기 전에 팔아도 되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아주 압구정의 아파트를 갖고 가야 되는데 그 전에 뭐 다른 지역에 뭐 예를 들면 어디라 할까요? 뭐 망우동에 관리처분 인가가 났어. 근데 뭣도 모르고 갖고 있었는 거야. 그러면 나 이거 압구정 분양 신청 못해요. 청산 받아요.
그런 심각한 사례가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재당첨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제가 세미나에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거든요. 오셔가지고 좀 들으시라. 내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내가 뭐 망우동에 아니면 지방에 뭐 어딘게 뭐 아파트를 하나 재개발 구역 갖고 있는데 내가 실제 살아야 되는 지역에 아파트 분양 신청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재당첨을 한번 말씀드리고 언제 한번 제가 시간이 되면 자세하게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점 5년 재당첨 제한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일러드렸는데요. 2월 28일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에 참여하시면 이와 관련된 이야기도 더 자세히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세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에도 조금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 같아요.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